MBC의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태종태세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 그런지 좀 쪽팔리지만 그렇다고 이제 계속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명품 소비가 이렇게 많은데 명품을 소비하는 거, 즉 과시하는 게 부정적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거에 대한 또 투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일본이 45%를 이제 명품을 과시하는 게 부정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 보면 알다시피 또 명품 들고 다니는 애들 많이 없거든요. 일본 여행 가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여자애들 이제 위에 YSL 이렇게 딱 써있고 뭐 구찌, 신발, 가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는데 일본 애들이 그러냐? 아니거든요. 얘는 또 이제 그냥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소박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근데 명품을 과시하는 게 부정적이냐면은 22%만이 이제 부정적이다. 아, 네, 김동현님 어서 오시고요. 이 친일 발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실태가 지금 이렇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38%가 이제 과시하는 게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명품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좀 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자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되게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과시하는 게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텐데 왜 부정적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것도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것도 잠시만요. 아 됐다. 하여튼 왜 부정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부양극화에 된 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인스타그램에 약간 좀 과시하는 문화가 아무래도 좀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명품 사고 막 어디 좀 비싼 데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부럽다. 저 새끼 꼴 받는다. 라는 느낌보다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먹고 싶다. 라는 느낌이 좀 더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몽클레어 소비, 몽클레어 명품이잖아요. 이런데 소비가 이제 코로나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 까르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다.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온라인 투표를 또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명품 중에선 뭐가 제일 잘 나가나 하고 이제 해봤는데 이제 온라인 상품 스토어 룩스 바로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명품이라면 역시 1위는 구찌입니다. 근데 검색점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긴 해요. 이제 20년도에 17.5, 그 다음에 15.2, 그 다음에 이제 14.8로 좀 내려가고 있는 차세고요. 2위가 이제 우리 아름다우신 이제 지수 누님이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국기 선열을 하고 계신 지수 누님이 하고 있는 이제 디올이 2등에 올라와 있고요. 3등이 샤넬, 4등이 루이비통, 그리고 5등이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또 이제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느낌도 있죠. 왜냐면은 에르메스는 또 이제 지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명품을 사봤어야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넘어가 달라. 그래서 이제 LVMH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LVMH 이제 5년 주가 차트인데 살벌하죠. 얘는 심지어 코로나 때도 그냥 잠깐 보면 얼마야 저게 한 50%, 30%? 이 정도 꺾였다가 결국에는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 있는 그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상한 기술주다에서 이때 열심히 올라갔다가 못 팔고 나온 분들 굉장히 많을 테고 김동현 씨 물리셨나?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못 털고 결국에는 수익 실현 못하고 폭락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꾸준히 자기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LVMH를 들고 갔다라면은 못해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장은 보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아저씨가 누구냐? 또 아르노라고 이제 이 LVMH의 회장님인데 이 사람이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제가 이따 또 말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LVMH의 1분기 매출액이 이번에 30조 2200억. 그냥 뭐 어디 하이닉스 같은데 이제 싸다고 때리는 그런 매출액이 나왔고요. 컨센 대비해서 8%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600조 정도 되고요. 한국 매출이 2022년에 1조 7천억. 이제 베르나도 아르노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이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되게 살벌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좀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해요. 일단 1949년생인데 재산이 한 213조. 213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장기업 싹 다 합쳐도 2000조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10명 있으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기업들을 싹 다 산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 솔라시티의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137조 원의 이 자산 가치를 포함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137조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산 가치 포함해서 137조를 들고 있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한테서 싸다기를 충분히 날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뭐 버핏 할아버지는 이제 2명 정도 있어야 이제 우리 아르노 형님한테 가서 어디 한번 빌릴 수 있는 우리 가치 투자자들의 신인 그런 분조차도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의 이런 재산에 비해서는 좀 안 된다. 아, 네, 안병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하여튼 옆에는 좀 지도 사진인데 왜냐면 그냥 디올 생각나서 가져와 봤어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또 블랙핑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블랙핑크가 상당히 굉장한 분이거든요. 또 이 국내 유튜브 기준에서 이제 구독자 탑 티어 안에 드는 거의 구독자 한 7천만 명 될 거거든요. 얘네 그럼 구독 수익만 해도 얼마냐. 라는 이상한 소리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우리 좀 아르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초사이어님 제 최애는 전 블랙핑크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또 르세라핌하는 훌륭한 그런 걸그룹의 김채원 씨라고 정말 훌륭하신 분 좋아합니다. 종목 추천이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아르노 아재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하여튼 프랑스 출신입니다. 근데 아르노의 아빠가 이게 건설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르노 근데 지금 명품 기업의 대장이잖아. 근데 얘네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냐? 그냥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 아르노도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얘가 생각해보다 이거 부동산이 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몰빵을 쳐요. 근데 이게 잘 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갔어. 좀 어떻게 공부를 좀 해보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내가 프랑스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프랑스에 있는 디올이라는 기업을 안다. 해가지고 이제 아르노 그때 머리가 딱 번쩍인 거죠. 진도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그럼 내가 디올을 사야겠다. 근데 그때 디올의 모기업인 부삭이라는 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노가 이제 부동산으로 몰빵을 했던 그 돈을 싸들고 이제 부삭을 인수를 싹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했냐? 부삭을 인수하자마자 이제 그냥 거기서 돈 안 내는 기업들 싹 다 손했어요. 그냥 싹 다 구조조정 해버리고 형님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싹 다 구조조정 한 다음에 이제 약 6천 원의 현금을 들고 이제 LVMH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LVMH라는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모에샹동이라는 이제 샴페인 마스터 기업이랑 헤네시라는 이제 꼬냑이라고 작전주 아니고요. 그런 술 파는 기업이 합쳐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모에테낫이라는 엄청난 술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가방을 잘 만드는 왕실의 가방을 만들어주던 기업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우리 합병을 해야겠다 해서 합병을 했는데 아니 이게 술 팔던 얘들이랑 가방 팔던 얘들이랑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에샹동 헤네시의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로 있었던 알렌 슈벨리아랑 이제 루이비통의 대표였던 이제 앙리 라카미에가 이제 한번 붙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노가 거기서 이제 앙리 라카미를 좀 도와줘요. 뒤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알렌 슈벨리아를 몰아내면서 성공하는데 여기서 이제 희대의 뒤통수를 남을 이제 이 살벌한 얼굴을 가지고 이제 뒤통수를 딱 치죠. 여기서 지분을 더 인수한 거야. 그래서 제 기억에 한 41.8%인가? 정도 하는 그 정도 이제 루이비통, LVMH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앙리 라카미에까지 쫓아내면서 이제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는 별명을 게 LVMH의 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휘대히 남을 뒤통수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아까 봤듯이 이 LVMH 주가는 살벌하게 올라가는데 아르노 형님이 이끄는 그런 기업은 살벌하게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명품 하는데 또 잘 되지 않냐?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명품 못 타던 사람들이 이제 명품 야무지게 사면서 인생은 뒤통수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은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어디 가서 칼을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치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 명품파는 예를 들면 명품을 가서 사는 것도 있죠. 우리 신세계 백화점 가서 더현대 여의도 가면은 명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명품을 온라인으로 팔면은 이거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업 아닌가? 거의 명품계 야마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네의 주가는 사실 우리 LVMH 3배 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난 떡상을 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또 코로나 당시에 모두를
모두의 3대 기업 중 하나라고 불리던 전설의 명품 플랫폼 점유율 1위 기업이 있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티커 FTCH인 파페치가 있습니다. 이게 살벌한 파페치 차트고요. 여기가 이제 한 4불? 여기가 이제 한 70 몇 불. 근데 이 여쯤이 한 2021년 상반기쯤일 테니까 2년 동안 95%의 폭락을 맞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LVMH는 잘 됐는데 명품 플랫폼 기업을 하는 지금 사기엔 초사이언님 지금 지금 파페치를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왜 얘는 이렇게 살벌한 주가 낙폭 이렇게 떡락을 했냐. 얘네한테 물린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얘네 종목 토론방 아시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살려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0% 이상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게 이 파페치 주식이 잘 안 되는 걸 비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지금 주가는 어젠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3.97불 약 5천원 정도의 행위 있고 시가총액이 한 1조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얘네 CEO는 호세 네베스고요.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We're only platform. We can only sell what they sell. By making them successful, we are able to succeed.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팔게 도와주면은, 즉 그들이 성공하게 도와주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잘 될 테니까 우리는 그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업 모델만 보면 정말 훌륭하잖아. 아니 왜 내가 명품을 팔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명품 팔게 도와주겠대. 그럼 이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저 같으면은 할 것 같은데, 얘 좀 꼴 받았나봐. 이 내로를 하는 그 명품 기업들 있잖아요. 뭐 LVMH라던가 구찌라던가 에르메스라던가 샤넬이라던가. 근데 얘 좀 꼴 받았나봐. 아니 네가 뭔데 우리 거 막 갖다 팔아서 뽀찌 먹을래? 우리 거를 원해? 그러면은 네가 와가지고 직접 사야지. 우리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 하는가. 얘가 이제 그걸 파악을 못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좀 인지도가 살짝 그래도 살짝씩 뒤떨어지는 이제 좀 준명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준명품 애들은 이제 얘네 파페치라는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진짜로 비싸고 수요가 넘치는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명품들 있잖아요. 그런 얘들은 이제 안 들어갔던 거지.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가 팔게 하면서 했니까 수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 샤넬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샤넬 온라인으로 받아 못 받아? 못 받거든. 가서 줄 서야 돼.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 모양이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깨지고 나서 보는 시선이고, 제가 생각에 이게 졸라게 깨지고 보니까 저도 한 이쯤에서 샀었다가 한 이쯤에서 팔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군대에서 주식 막 할 때 그냥 뭐 유튜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유동성이 넘치는 그때 이 유튜브에 누가 이제 뭐였더라? 하여튼 뭐 미국 주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채널이었는데 파페치 명품 시장의 최강자 뭐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그냥 샀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가는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갔어.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어 이때. 미주미 유명했죠. 뭐 도땡과 미국 주식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은 지금 얘네가 현금 흐름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지금 상태에서 이 적자가 나고 있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위험한가 라고 이제 이 밥인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금리가 되게 세잖아요. 금리가 세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저금을 많이 한다로 되지만 기업, 이제 돈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는 돈을 빌리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되게 현금이 잘 들어와가지고 다음 사업에 이제 쓸만한 현금이 있는데, 얘네는 그게 없는 거야. 왜냐? 우리 아직 이익이 계속 적자 나가고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플랫폼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성장이니까 계속해서 막 이제 여기다 마케팅하고 우리 거 사줘야 하면서 광고 계속 뿌리면서 판관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인원을 계속해서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건 계속해서 줄일 수가 없는 비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가고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되니까 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테고 그럼 얘네 살아남으려고 계속 돈 빌려야 될 테고 돈 빌리는데 이자는 너무 높고 그럼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근데 우리 갚아야 돈 겁나 많고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언제까지? 얘네가 진짜 현금 흐름이 흑자가 날 때까지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잘 되려면 아무래도 진짜로 이제 얘네가 이 사업 모델이 이 파페치라는 이 사업 모델 이 명품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가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예측을 좀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 명품에 비참여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유동성이 넘치는 장세에서 버블, 소위 말하는 플랫폼 버블이었죠. 이때는 모든 플랫폼 주식들이 다 갔잖아요. 뭐 중국의 빌리빌리, 징둥닷컴, 뭐 다다넥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클라우드 플레어 뭐 이런 데도 다 갔는데 한 번에 딱 꺼지면서 다 같이 나락으로 갔죠. 그것도 쳐맞으면서 결국에는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에 좀 힘드신 형님들도 계실 테고 전국에 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형님들이 많을 텐데 얘가 안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제 좀 흑자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말해봤고요. 저는 물리지 않았지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세게 물리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LVMH로 넘어가자면은 근데 이 LVMH가 돈을 너무 잘 벌잖아 지금. 근데 LVMH가 이 유럽 프랑스 기업인데 프랑스 애들이 이걸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야. 프랑스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안 넘어가. 네,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아주 불나고 난리가 났는데 얘네가 이제 이 LVMH 본사, 이 본사 건물이거든요 이게. 여기를 이제 습격을 합니다. 왜 습격했냐? 왜 또 안 넘어가? 이 마크롱, 이 사람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 우리 이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정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 이게 뭐냐? 너네 마카롱 아닙니다. 마카롱은 맛있고요. 하여튼 이 마크롱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게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인구 구조가 노년층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리 기존의 복지로는 앞으로 이제 청년층이 일할 사람들이 너무 적은데 이러면은 우리 이 복지 혜택 유지 못하겠는데? 안 되겠다. 얘네 좀 더 일해라. 3년만? 한 2년만? 더 일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다양한 현금이 아니라 이거 연금이고요. 이 글씨가 안 쳐지네. 하여튼 이 다양한 연금 그거를 싹 다 합병을 했어. 언제로? 이제 64살부터 다 받아라. 얘네는 이제 나이가 좀 달랐거든요. 싹 다 이제 뭐 몇 살 어떤 직업은 뭐 언제 받고 어떤 직업은 언제 받고 이게 달랐는데 이거 아예 합병 통합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빡친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이 연금을 보고 바라본 직업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인같이 군인 뭐 중령 이상 대령 이상 가면은 뭐 연금 빡세게 받잖아요. 뭐 300씩 받는다는 소문도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너는 이제 그런 거 안 돼. 라고 말을 한 거지. 전 군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되는 바탕에는 선진국들의 고질적인 현재에서의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가 인구 감소예요. 출산율이 낮잖아.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할 인구들이 많이 없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양 인구가 많아지겠죠. 청년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평균 연령도 늘어가는 와중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기엔 좀 힘든 면도 있을 테고 그분들도 이제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노년층을 부양했을 텐데 우리도 이제 그래야지. 근데 그럴 인구가 없으니까 한 명당 써야 될, 즉 부양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좀 더 일해라. 근데 이게 뭐 그게 되나? 우리 월급이 잘 올라? 그게 아니야. 우리 성장률이 이제 정체기에 달했단 말이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GDP 성장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었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만큼만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더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제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회보장 기여기간도 이제 늘렸어. 사회보장 기여기간이 뭐냐?
뭘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 몇 년 이상을 일해야 그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까먹어가지고 이제 형님들의 좀 진땀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뭐라고 말했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라. 우리 말고 부자들한테 더 많은 돈을 걷어라. 우리 일할 거 늘리지 말고. 하니까 이제 프랑스 최고 부자, 전 세계 글로벌 1등 부자가 누구야? 아르노야, 아르노. 프랑스 사람. LVMH. 빡친 거지. 우리는 이렇게 집값 오르고 뭐 음식 비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래서 이제 얘네한테 세금 더 넣으면 되지 않냐? 라는 발언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마찬가지야? 이게 어디서 또 마찬가지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또 역대 타이틀 몇 개 가진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 또 이걸 사실 정치의 문제가 좀 몇 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연금 개혁을 섣부르게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제 미천한 머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좀 투표율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연령대 투표율인데 50대와 40대, 6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아무래도 좀 올라왔긴 했지만 그래도 낮죠. 왜 낮을까 하면은 사실 이게 왜 낮은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걸 제 생각에 이게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형님들에 대한 그런 나쁜 발언이 아니라 이 형님들 세대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형님들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만약에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투표율이 계속 낮다면 아무래도 이 정치권, 기득권자들, 즉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형님들 세대에 맞춰서 맞춘 정책만을 펼치게 될 테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도 투표를 좀 높게 올려가지고 다 같이 윈윈하는 정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오는 이 분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다 보니, 그리고 이쪽 분들의 인구를 보면은 훨씬 더 이쪽 분들 인구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이쪽 분야가 훨씬 많다 보니 이쪽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쪽에서 우리가 연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음 세대 떨어지는 거지. 다음 대선에는 뭐 그러면 이제 뭐 집에서 밥 먹는 거야. 이제 뭐 그냥 뭐 한강공원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뭐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단핵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 명품에서 시작해서 투표로 와버린 이상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게 명품만 있냐 또? 아니거든요. 또 누구 뽑으셨나요? 김동현님. 비밀선거여서 우리나라도 비밀선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게 명품만 있냐? 그건 또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이건 이제 또 저희 세대, 우리 20대 애들 얘기긴 한데, 이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12만원 호텔 빙수 또 줄 서서 소비 양극화 어디까지. 이 빙수가 어디까지면 신라 호텔 빙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살벌해요. 한 9만원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빙 가면 이 빙수가 10,000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거 먹어 안 먹어? 이 망고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필리핀 가서 먹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근데 이거를 줄 서서 먹습니다. 웨이팅이 30분이 기본으로 넘어가요. 1시간 쓰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고요. 신라호텔 가면 이거 먹겠다고, 이거 사진 찍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이 빙수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SNS 찍으면서 이 좀 잘 사는 이제 라이프, 그런 인플루언서 인생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주겠다 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돈을 모았다 치더라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돈 역시 돈 안 쓸 거, 뭐 음료수 하나 먹을 거, 밥 먹고 좀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거 한번 쌓아 먹으면은 그게 또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 아닐까. 뭐 이런,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진짜 소확행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빙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옷들이 보면 디자인은 솔직히 병신 같거든요. 이게 좀 뭐 그냥 반팔티 하나에다가 임창정 뭐 초사위원님 임땡씨 노래 중에 소확행이라는 게 있지만 임땡씨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네. 그 하여튼 이 옷들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게 예쁘다 생각하나요? 별로거든. 이게 그렇지. 나이키 하나 하는 나이키도 반팔 한 4만 원씩 하는데 얘 이 브랜드 이름 꼼데 가로승이라는 또 브랜드거든요. 이 하트에 눈깔 달린 거? 근데 이게 얼마냐? 이 반팔이 얼마 같아요? 꼰대 아니고요. 이 반팔의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이 반팔 가격이 30만 원이고 옆에 있는 게 메종 키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한 30에서 50만 원 사이 해요. 근데 이 아미 스톤 아일랜드, 꼰대 가서 메종 키친에 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뭐 애들 많이 가는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다. 근데 애들이 과연 진짜 돈이 많아서 이걸 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언제부터 소득이 높은 국가였나? 대학생들이 알바 열심히 해서 사는 건가? 아 뭐 다들 각자 행복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대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겠지만 저라면은 좀 아끼겠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열심히 사진 찍으러 가는 오마카세 있잖아요. 뭐 초밥, 스시들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오마카세를 이제 거기 따라서 가끔씩 가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꼭 뭘 해? 사진을 찍어. 예, 먹는 거보다 일단 처음 오면 사진 찍는 게 중요해. 초사연이 오마카세가 뭐예요? 그 주방장 특선 예 하여튼 뭐 어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일식 그 셰프님이 나와서 이제 초밥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음식 맛이 내가 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겠다는 1년 만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유명한 맛집은 한 번쯤 찾아가려 노력하는 편이다 라는 질문에 이제 20대 58.8%, 30대 53.6%가 동의했다. 근데 이걸 이 경제 용어로 또 이제 따라가는 소비, 즉 이 모방 소비라고 하죠. 배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20대, 30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 또래 세대들한테 확실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옆에서 뭐 YSL 사면은 립생 로랑 백 있으면 옆에서 립생 로랑 백 보이고 누가 막 좀 나이키 좀 비싼 신발 신고 있으면 뭐 한 30초 뒤에 길 가면 그 신발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런 비싼 신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으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자들이 많아졌긴 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전 진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국가인가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은 알바할 사람 없다. 뭐 대학생들이 하면은 솔직히 이게 정식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시잖아요. 근데 알바 일 안 뽑혀서 뭐 시급도 올리는 와중에 이 돈들이 어디서 나는 거 하면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 고급 레스토랑 방문은 나를 위한 투자인가? 라는 질문에 50대는 35% 정도가 동의했지만 20대는 이 과반수 이상 62% 정도가 동의를 했다. 즉 이런 비싼 레스토랑의 방문이 사실상 내가 이 진짜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나쁜 마인드가 아니라 사실 이 살기도 힘들고 집도 사기 힘든 세대에 네, 제 또래 애들이 이렇게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이건 진짜 오히려 현명한 소비인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상한 데 낭비하는 것보다 사실 자신을 위해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즉 이런 초밥이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한 투자 이게 새로운 경험이고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다면은 진짜 살만한 소비가 아닌가. 하지만 제 개인적인 뇌표를 좀 더하면은 지금 경기도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실 네, 좀만 이따 대답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뭐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금리가 되게 높고 대출도 사실 뉴스 보면은 많이 안 갚는 사람이 많아서 개인 회생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런 양극화 소비가 엄청 늘어나서 백화점 매출 역대급을 찍고 아까 봤듯이 명품 소비 같은 거 역대급을 찍으면서 오마카세 뉴스도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부자들은 확실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소비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진짜로 나도 이런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어서라는 소비를 하는 상태로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시라도 나중에는 진짜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그런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제 진짜로 돈이 없어지고 돈을 못 갚는 상황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가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의 양극화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호캉스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저도 이런 호캉스 좋아합니다. 가보고 싶어요, 저도. 뭐 이런 데 가서 편히 쉬는 것도 좋지만 다들 확실하게 상황을 좀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진짜 투자가 뭔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오늘의 이 부의 양극화 이 명품 얘기 한번 해봤고요. 예. 뭐 이제 존경하는 시청자 형님들의 뭐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되는 건가요? 김동현님. 대출은 자유죠. 뭐 대학생들 햇살론 받으면 사실 금리 3%에 최대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혜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뭔가 자신을 위한 소비가 이 미래에 있어서 확실히 자신을 위한 소비인 건지 아니면 미래의 자신의 행복을 그냥 땡겨서 지금 당장의 쾌락에 쓰는 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유튜버님은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예, 제가 투자할 회사는요 비밀이긴 한데 제가 이제 내일 또 파크 시스템스에 한번 탐방을 가기 때문에 예, 그때 이 탐방 후기에 한번 방송을 좀 하면서 좋으면은 뭐 사면 되는 거고 뭐 그 가치 투자자들의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또 이 빠따 휘두르는 사진 알죠? 지헌이님 안녕하세요. 일단 김동현님 거의 질문을 계속 답변해드리자면 예, 제가 내일 탐방 후기 방송을 하면서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전 투자에 대한 책임은 안 집니다. 초사이언님 네이버 토스 같은 핀테크 회사들의 후불 결제 연체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너무 어려운 질문, 뭐 저 같은 찐따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후불 결제 연체율이 늘어난 사실 뭐 진짜로 직장을 다니시고 그런 어른분들이 후불 결제를 쓸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불 결제를 쓰는 사람들 이 후불 결제 한도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생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후불 결제라는 게 사실 안 갚아도 이 이자율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0. 몇 퍼센트를 알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에게 30만 원, 이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3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냥 안 갚고 3천 원 내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토스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토스 그 알잖아요. 그 토스 이거 띡띡 하면은 뭐 주변 사람들 10원씩 주는 거. 그거 하면 진짜 이게 어떻게 돈 벌지?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연이님 요즘엔 또 거지방도 많이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아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인스타에서 거지방 봤습니다. 뭐 물 500원짜리 사오셨다니까 비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늘 자신을 배달해주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3,800원 하니까 뭐 택시 탔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또 거지방으로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방보다는 아끼는 사람들의 방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방이 좀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 주접 떠는 거라는 의견이 아니라요. 네, 전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아낄 수가 없어요. 또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돈은 없는데 좀 국밥도 먹고 싶고 여의도에서 국밥 먹으면 10,000원 이상이거든요. 또 저희 동네에서 국밥 먹으면 한 7,000원, 8,000원 하는데 국밥가 너무 비싸요. 이게 비하발언이 아니라 사실 뭐 서로에게 본받을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아껴 쓰시는 분들은 이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존경이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이게 뭐 그냥 알잖아요. 그 진짜로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이게 돈을 팡팡 쓰는 사람들도 이 아끼면서 사는 분들을 보면은 뭐 본받을 만한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오마카세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돈 없어져서 거지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만간 그 거지방이라는 곳에 인원 한 명이 늘어나면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초사이언님 역시 가치 투자 역시 이분의 연령대가 궁금해지시는데 이제 또 Q와 P의 증가가 아닌 C를 줄이자. 이왕이면 저는 Q의 증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초사이언님의 그런 최애 종목은 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초사이언님 가투소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 가투소라면 또 나 파크 시스템스요. 혹시 제가 내일 탐방 후기를 잘 안 알려주면 이게 또 저희 채널의 시청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내일 탐방 후기 열심히 올려볼 테고요. 내일 바로 매수하는 거라기엔 제가 또 내일 갔다가 늦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그 광교 쪽에서 뭐 곱창이나 한 사마리 싹 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오늘 이제 한번 첫 방송을 켜봤는데 뭐 어떠셨나? 뭐 맛은 있었나? 사실 제가 첫 방이라 어떻게 돈이라도 쓰면 리액션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네, 하여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히든뉴스 라이브 7시 반마다 매일 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반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또 이런 MZ 세대들의 확실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